타이타닉에서는 1500명 넘는 이들이 숨졌지만 가장 비극적인 죽음은 바닷물이 아니라 배에서 탈출하지 못한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인포그래픽스 쇼의 조슈입니다. 오늘은 타이타닉호 침몰 후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생존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이타닉호는 꿈의 배로 불렸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자정 직전 그 배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많은 희생자들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37 구시신만 발견됐고 절반 넘는 승객은 행방불명됐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누구도 모르지만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얼음이 금속을 찢는 소리가 배 안을 메웠을 때 그들의 이야기는 같은 결말을 맞았습니다. 제이콥은 뉴욕 출신의 부유한 사업가로 런던에서 섬유 거래를 논의하는 출장에서 돌아오는 중입니다. 1등석 승객인 그는 고급 식사를 즐기고 사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보음이 배 전체에 울려 퍼질 때 그는 가장 먼저 갑판 위로 올라온 사람 중 한 명이지만 구명보트에 탈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70이 새노인인 그는 여성과 아이들 자리까지 빼앗을 수 없습니다. 대신 그는 대피를 돕고 마지막에 자리가 남아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미 배는 그가 어떻게 죽을지 정해놓았습니다. 모든 승객이 선의로 가득한 건 아닙니다. 존스는 친구와 경마 내기로 3등석 표를 얻었고 이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채권자와 경찰이 그를 쫓고 있었으니까요. 리버풀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는 항해 내내 형편없는 3등석 음식을 먹으며 3등석 승객으로서 훔칠 수 있는 건 모두 훔쳤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가 구명보트에 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혼란과 소동이 커지면 어쩌면 자리를 낚아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털 수 있는 빈 선실들이 있습니다. 존스에게 타이타닉호는 재앙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2등석은 편안함을 원하는 노동자 계층에게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제임스와 멜리사는 신혼여행에 과감히 투자했고 아일랜드를 떠나 제임스의 뉴욕 새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순조롭고 편안한 여행을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멜리사는 여성으로서 구명보트에 탈 기회가 있었지만 제임스를 두고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멜리사의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잠시 동안은 효과가 있는 듯했죠. 하지만 탈출구를 찾아 허둥대는 사람들이 모두 승객만은 아니었습니다. 승무원들도 힘든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테런스는 엔진 기술자로 여러 번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힘들지만 런던 일보다 보수가 더 좋았습니다. 아래층 갑판에 대서양 바닷물이 차오르자 테런스는 몸이 얼어붙는 듯했고 그는 장비를 최대한 오래 작동시키는 일만 할 수 있었습니다. 테런스는 회사가 구명보트를 충분히 실었길 바라지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곧 이 배는 위험해서 절망적 상황으로 바뀔 것입니다. 3시간에 걸친 대피 끝에 구명보트는 모두 소진되고 승객들의 인내심도 함께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승객들 중 극히 일부만 대피했으며 대부분은 상류층의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제임스와 멜리사는 갑판까지 올라와 탈출할 방법을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곧 같은 것을 원하는 다른 승객들에게 밀려납니다. 갑자기 배가 기울기 시작하고 침수된 선수는 내부의 물을 견디지 못해 배가 공중으로 들립니다. 수백 명이 갑판에서 미끄러지고 그 중에는 제임스와 멜리사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물속에서 죽음이 기다립니다. 4월 바닷물은 양영하 2도 섭씨, 28도 화씨로 매우 차가워 떨어지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처음 충격이 지나면 잠깐 수영할 수 있지만 이곳에선 갈 곳도 없고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저천증이 빠르게 찾아오고 심한 떨림, 말이 어눌해지고 혼란, 졸림, 근육이 굳어지다가 결국 장기 기능이 멈추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은 추위가 완전히 몸을 지배하기 전까지 대략 30-40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그 정도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고 결국 추위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들은 붙잡을 것도 없고 물 위에 몸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허우적거리다가 금방 가라앉아 익사하고 그들의 시신은 바다 깊은 곳에 사라집니다. 이들은 파도 아래로 시신이 사라져 끝내 발견되지 못한 많은 희생자들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신은 해류를 따라 멀리 떨어진 노바스코샤 등에서 발견되었고 한 시신은 아일랜드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겐 잔해가 희망이 됩니다. 타이타닉호가 떠오르자 제임스와 멜리사는 갑판을 달려갑니다. 시신들이 곁을 스치며 떨어지고 멜리사는 얼어붙습니다. 한 가족, 남편과 아내, 2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떨어집니다. 멜리사는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기다릴 시간은 없습니다. 제임스는 멜리사 신부를 선미로 끌고 갑니다. 그들은 난간을 잡고 있고 배가 흔들리며 많은 승객들이 물에 빠져 숨집니다. 제임스는 멜리사를 난간 너머로 들어올립니다. 얼어붙은 대서양 위에서 그들은 침몰하지 않을 것 같던 배가 가라앉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테런스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배와 함께 가라앉는 게 원칙이지만
죽음이 다가올 때 그는 탈출 가능성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선수 쪽을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닿습니다. 배는 심하게 기울었습니다. 그는 이 길을 여러 번 걸었습니다. 이제 아래에 아무도 없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차가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지만 테런스는 강인한 남자입니다. 잠시 동안 그는 아직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선수 쪽에서 물살이 몰아칩니다. 배가 흔들리자 테런스는 금속벽에 부딪힙니다. 그는 물살에 붙잡혀 있고 배 앞부분은 파도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그는 차가운 물에 잠기고 어둠 속에서 탈출구를 찾으려 애쓰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구획은 완전히 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타이타니코의 뱃머리가 끝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테런스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그의 머리 위로 물이 덮이는 순간 시간이 급격히 빨라집니다. 3등 선실은 존스에게 금광과도 같았습니다. 이 소규모 사기꾼은 이미 다른 객실에서 현금과 귀중품을 챙겼습니다. 이제 그는 보트 데크에만 도착하면 됩니다. 아기를 안고 슬픈 사연을 팔아 구명보트에 몰래 탈 수도 있겠죠. 놀랍게도 이 위에는 아직 물이 없습니다. 존스가 계단으로 달려가지만 앞에 강철문이 가로막혀 가슴이 얼어붙습니다. 이 문은 하층 선실 승객의 상층 갑판 출입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나머지 그 문은 그냥 잊혀졌던 겁니다. 존스는 아직 이 아래에 자신과 함께 갇힌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방들은 피해서 다녔습니다. 이제 그는 철창에 주먹을 내리치며 어둠 속으로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동안 누군가가 자신의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배가 크게 기울며 바닥이 사라져 그가 벽으로 내던져집니다. 타이타니코가 수평에서 거의 수직으로 기울자 선미가 천천히 대서양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존스는 허둥지둥 움직입니다. 그는 안전한 곳을 찾아 간신히 옷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피난처가 되지만 얼마나 버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이콥은 나이가 들어 이제 그런 환상도 없습니다. 그는 운명을 받아들이며 평온합니다. 가족도 잘 돌봄받을 것입니다. 그는 구명보트가 떠나기 전 수십 명을 도왔습니다. 그는 신과도 평화롭게 지내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신과 대화하며 보내는 것에 만족합니다. 대피의 혼란이 조금 가라앉자마자 그는 자신의 방, 즉 1등석 선실의 넓은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문을 닫고 마지막을 기다립니다. 배가 기울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침대 옆 탁자를 잡고 창밖에 희미한 빛이 어두워집니다. 그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바닷물 압력이 선체에 닿기까지 몇 분이면 됩니다. 타이타닉의 이 부분은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바다 풍경을 위한 창문이 가장 먼저 깨집니다. 하강 시작 후 1분도 안 되어 금이 가는 소리가 나고 유리가 깨지며 물이 안으로 밀려옵니다. 이어 압력이 방을 산산조각냅니다. 순식간에 제이콥은 파편에 세게 맞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합니다. 이 속도로 물이 당신을 덮치면 젖는 느낌이 아니라 단단한 벽에 부딪히는 느낌입니다. 제임스와 멜리사는 여전히 물 위에서 난간을 붙잡고 버티며 미래를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 합니다.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제임스는 멜리사의 손을 잡고 모든 게 괜찮을 거라 약속합니다. 구명보트의 비명소리가 어둠을 가릅니다. 그들은 구명보트 안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의 형체를 간신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볼 수 있다는 건 아직 가까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죠. 헤엄쳐서 그들에게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선 아직 안 됩니다. 더 가라앉으면 거리가 가까워지니 충분히 기다리면 물로 뛰어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 겁니다. 대서양은 매우 차갑습니다. 얼어붙은 대서양에서 사람은 얼마 못 버팁니다. 저천증이 바로 시작되지만 그게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제임스는 계속 자신에게 조금만 더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회는 오지 않고 배가 크게 흔들리며 멜리사의 손이 미끄러져 그녀는 난간 밖으로 떨어집니다. 제임스는 앞으로 몸을 던져 신부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는 멜리사를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따릅니다. 그는 위험하게 난간 끝에 매달린 채 한 손으로 멜리사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난간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의 근육은 쑤시고 힘줄이 비명을 지르지만 그는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멜리사의 손이 미끄러지는 걸 느끼며 땀, 차가운 공기, 두려움 속에서 그녀에게 버텨달라고 애원합니다. 멜리사는 눈물 어린 눈으로 제임스를 바라본 뒤 떨어집니다. 제임스는 그녀가 어둠 속 바다로 추락하는 걸 보다가 물에 닿기 전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몸은 거친 슬픔과 절망에 떨립니다. 그는 눈을 감고 결혼식 날의 신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놓습니다. 존스는 절박하게 피난처를 찾아 옷장 안에 자신을 가둡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통합니다. 그는 물이 들어오지 않을 만큼 충분히 밀폐된 공기 방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물에는 안전하지만 이 상자 안에서의 생존은 분단위입니다. 거대한 선미가 가라앉으며 압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존스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기다리며 주변의 공기가 압축되자 그의 귀가 멍해지고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머릿속 압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마치 눈이 두개골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번개처럼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배가 침몰한 지 90초 만에 사방에서 파도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존스는 머리를 움켜쥔 채 간신히 의식을 유지합니다. 숨 쉴 시간도 없습니다. 선체가 파열되고 순식간에 엄청난 수압이 밀려들어와 존스와 그 안에 남아있던 불운한 사람들을 모두 짓눌러 버립니다. 타이타니코는 6,000ps가 넘는 압력을 받으며 이는 선미를 찢어버리기에 충분한 힘입니다. 배는 계속해서 해저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그 무엇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타이타니코 선미가 붕괴될 때 나는 큰 소리는 구명보트에 있거나 수면 위에 있던 사람들도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타이타니코는 단순히 침몰한 것이 아니라 파도 아래로 사라진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운명 지어진 배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타이타닉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확인하거나 왜 크루즈선은 침몰하지 않는가를 시청해 이유를 알아보세요. 이런 비극은 현대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